유럽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외교 사고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었습니다. 뭐? 미국과 우방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이 제재 압박을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해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대망신당하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막말,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헬스를 가지고 그 큰 정보 비행기 타고 대순방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이거는 아프리카 저 후진국의 대통령보다도 못한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평양올림픽 위장 평화쇼라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막말이었지만 오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조속함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에 담지 못할 또 표현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발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유럽 아세안 회의 가가지고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해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당하고 영국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아프리카 저 후진국의 대통령보다도 못한 그런 대통령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청와대 자기 참모들 장관들 앉혀놓고 국무회의를 합시고 열어놓고 한 짓이 뭡니까? 평양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또 부속 합의서인 남북군사 합의서 내용을 자기가 망치들고 비준 처리해버렸습니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의 가장 큰 특혜 수혜자입니다.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는 정권을 내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도 한 놈만 팬다, 들깨정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개망신이라며 저속한 막말로 폄훼하였습니다.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습니다. 평양올림픽 위장 평화쇼라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막말이었지만 오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저속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반평화 DNA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정 교수님.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 네. 뭐 정치적인 어떤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들을 떠나서 네. 좀 다소 수위가 좀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발언 배경이 뭘까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 이 독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뭐 앞서 말씀하신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뭐 들깨정신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독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그 수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앞서 뭐 말씀하신 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국정감사 마무리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지금 고용세습과 관련된 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앞두고 이 당내에서의 이 좀 결속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내년 초로 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표에 자신의 출마를 대비해서 일종의 좀 포석을 올리는 그런
아마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이 김성태 원내대표 이 말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정치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느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 부분인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막말성 발언 때문에 그때 상당히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아까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이 비판을 하니까 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부 여당에 보내는 고언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고언을 보낼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상 좀 보수의 품격을 지키는 그 품위 있는 정치 이 단어를 좀 써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당내에서 고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일성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치적 언어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본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과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언어가 바뀌었는지 한번 되짚어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거칠고 자극적으로 들렸는데 예전에는 이분이 이 정도까지 발언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지금 어디서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했느냐. 네. 오늘 이 발언은 사실 이제 자신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그 대외 발언이라기보단 지금 오늘 그 한국당에서 전국 광역 기초의원 합동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선거가 이루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 6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4개월째 됐지만 4개월 동안 했어야 될 워크숍을 오늘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내 의원들이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배현진 원외 대변인하고 한두 분 정도가 가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서 인사말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인사말이라는 건 어쨌든 광역 기초의원들 한나라당 출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의원들한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식구한 자신들의 어떤 그 에어리어 안에서 사실 그 당원들한테 하는 그런 발언이다. 내부 결속 발언이었다. 내부 결속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부분 오늘 한 발언들을 보면 그때 그러니까 논평을 했던 대목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교수님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일단 달 볼 수 있지만 주먹으로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주먹을 보지 않습니까? 너 왜 주먹질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는 게 몇몇 표현들이 사실 부적절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내용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금 아마도 이쪽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중의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하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싸잡아서 지금 외교적인 결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몇 달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서 이 영어 표현으로는 시돌 칸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굳이 해석을 하면 거지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아프리카 연합 AU에서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지금 그 대한민국 아무리 그 미국보다는 국제적 위상이 조금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발언, 저는 국제적 파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우려도 스러운데요. 저는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조금 우리보다 좀 뒤떨어진 약자를 바라보는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무지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약자에 대한 무시와 이게 좀 차별식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좀 화가 나셨을 법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유럽 순방에서 외교적으로도 큰 망신당했다 이런 지적을 또 했네요. 네, 지금 사실 제 앵커님께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셨지만 큰 망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좀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향해서 개망신이다 이렇게 지금 시쳇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녹음까지
나와서 저도 그 표현을 썼는데 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또 조목조목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적절한 언어로 또 논평한 적도 있어요, 대변인이. 그런데 그런 논평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유럽 순방을 하면서 아셈 소속 국가 원수들에게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아셈 정상회의가 의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의장 성명에는 CVID,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은 FVD라고 해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지만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라는 용어를 다시 강조를 하면서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급을 하지 않은 생화학 무기 폐기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좀 더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그 미국이나 혹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간극을 지금 뭐 표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또다시 그 표현 자체가 수위가 무슨 망신이라는 어떤 표현 앞에 적절하지 못하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을지라도 상대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존중을 전제로 해서 논평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그 내용의 그러니까 방향, 그러니까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너 왜 주먹질해? 너 왜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해? 하는 어떤 시비를 계속 붙는다면 역시 이 표현으로만 사실은 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여기에 더해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지금 당 차원에서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헌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법리 논쟁은 저는 뭐 이런 여야 간에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오늘 지금 표현 중에 보면 뭐 지금 정상적인 국가 운영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얼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게 대해서 정상적 국가 운영 지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뭐 지금 그 어중을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까지 가능한 사항인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이 지금 평양 공동선언과 그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단독으로 비준하는 부분에서 아마 동의를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내지르면 속이야 편하겠죠. 그러나 과연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좀 더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그 비핵화 실질적 조치가 하나도 지금 진전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지금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 가동됐을 경우에 지금 그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추정되는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인데 그럼 무장 해제를 일방적인 무장 해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야당 나름대로의 주장에 근거한 이런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 중에 이 비준 문제를 놓고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과 맺은 합의 조약은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북한은 국가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평소 자유한국당 입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국가다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비준을 하거나 비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주어가 지금 청와대 또는 정부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정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지금 정부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비준 동의를 구하거나 비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앵커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럼 북한은 국가냐라고 되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러나
그 논쟁을 사실은 해야 될 어떤 당사자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서부터 일단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자, 군사 합의서의 앞에 있는 총 네임이 뭐냐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판문점 선언 합의가 지금 어떻게 됐죠?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고 동의를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판문점 선언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잖아요. 그런데 군사 합의서를 먼저 비준을 해버리면 이게 선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지적을 한다면 그런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위헌이다 아니다로만 지금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된 법률 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할 대목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나 혹은 자유한국당이 좀 이것을 냉정하게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 조목조목 이렇게 이 논쟁을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가 어제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반대한다는 논리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라는 식으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지금 남북과 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과정에서의 특별한 관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남북관계 발전법의 기초가 됐던 것이 뭐냐면 1991년도에 그 북한과 맺어졌던 남북기본 합의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럼 집권 세력이 누구였느냐?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정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신의 정치적 뿌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뒤집어야 되는 약간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가 저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연 지금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 수단일까를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말꼬리 잡기 싸움하듯 식으로 가는 식은 저는 이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야 전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특별재판소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공격의 포석을 나아갈 것인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는 사실 당내에 또 다른 어떤 논쟁을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태극기 집회까지도 뭐 받아들이겠다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거나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친박을 의식한 그런 그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복당파, 그러니까 복당파로서 사실 반박의 어떤 입장인데, 최순실을 언급한다는 건 전제에 깔린 건 뭐냐면 최순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하에서 그 전제하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박의 입장으로 사실 해석이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방점을 얘기할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득세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뭐 방점을 찍는다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이제 곧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그러네요. 끝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자신의 임기는 끝나지만 자신은 정치적으로 계속 어떤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 출마의 포석일까요? 당대표 출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원내대표의 사실은 그 하나의 그 개파라고 분류했다가 김무성 원내대표와는 또 거리를 지금 상당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입지가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남은 어떤 총선 기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포석, 당내의 포석으로 사실은 최순실이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속함 그 자체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저는 오늘 강병원 원내대표 거의 지금 논평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반어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그 지금 민주당의 논평에 동의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홍준표 전 대표를 그리워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저는 좀
좀 의아심이 됩니다.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6.12 지방선거 때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홍준표 이 당시 대표의 막말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표가 차라리 그립다고 이야기하면 홍준표 전 대표에게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그 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도찐 개찐, 뭐 표준말로 독인 개긴, 아니면 유유상종이다. 그 정도 선이 저는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두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 가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